과학자의 우선권은 연구를 이룬 데 있지 발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뉴턴. 계단으로 발견해야만 하는 치수와 접선이 있을 때 나의 미분보다 더 유용하고 간략하고 더 보편적인 계산법은 찾기가 어렵다. 라이프니츠.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입니다. 도파민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도파민 도는 이야기 전달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사과하면 떠오르는 과학자 바로 누구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뉴턴이죠. 뉴턴이 바로 사과와 연결이 됐습니다. 대구, 상주 사과 좋아합니다. 뉴턴이 우리 뇌리에 중력, 만류인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심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과학사적으로도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과학의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과학 철학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됐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런 위대한 과학자, 분명히 위대하고 제가 굉장히 만나보고 싶어하는 과학자 중에 한 분인데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개념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미적분학을 만든 사람, 발견한 사람, 또 다른 사람으로서 우리가 꼽는 분은 라이프니츠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분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행복하게 산 게 아니고 평생에 걸쳐서 싸웠거든요. 뭐 때문에 친하게 지내지 않고 옥신각신했을까? 우리가 한번 파헤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하여 미적전쟁! 빰빰! 만류인력에 대한 개념을 뉴턴이 발표를 해야 됩니다. 아, 만물이 다 똑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만류인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이 사과가 땅에 떨어지네. 아, 왜 그러냐면 원래 중력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 모든 물질은 다 그러해. 라고 저도 주장하겠어요. 누가 듣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아요. 이걸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이런 수학적 증명을 해야 되는데 당시 있었던 수학에는 이걸 증명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자, 젊고 패기 넘치는 천재 뉴턴은 뭘 했냐? 없어? 내가 만들지 뭐 해갖고 그냥 간단하게 미적분학을 기본을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미적분학이 뭐길래 많은 분들이 난 미적분은 뭔지 몰라. 너무 어려워. 미적 배워서 어디다 쓰냐라고 하면서 억울하게 혼나는 그 쓸데없는 수학 과정 중에 하나의 대명사인 미적분학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발견되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미적분이니까 미분과 적분이잖아요. 미분이 먼저부터 말씀드릴게요. 미분은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거,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자들이 순간순간의 기울기 정보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함수를 만들어서 이걸 도함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이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미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죠. 아, 무언가 함수가 있으면 얘는 누구의 미분일까? 뭘 미분하면 요게 나올까? 이거를 구할 수 있겠죠. 미분의 역과정, 역미분, 역도함수를 구하는 과정,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제 뉴턴이 해낸 거예요. 미분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미분의 역과정, 즉 원시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니까 이 원시함수를 구할 수 있으면 순식간에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걸 알아낸 거예요. 이렇게 미분의 역과정인 부정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구하는 정적분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위대한 정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걸 발견한 뉴턴이 뭐라고 자기가 이야기했냐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대요. 엄청난 발견인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뉴턴이 심장 멈추게 했는지, 멈추진 않았으나 죄송합니다. 멈출 뻔했는지 같이 알아보고 이런 위대한 발견 사이에 어떤 잡음이 있어서 누군가와 아웅다웅 티격태격했는지 한번 알아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영국인은 걸으면서 생각하고 독일인들은 생각한 후에 달린다. 이 말 대입해보자면 뉴턴은 전자고 라이프니츠는 후자인 느낌인 거죠. 걸으면서 생각을 하고 생각이 다 끝나야지만 한 번에 확 달려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뉴턴은 경험주의의 입장에 서 있는 학자인 거고 라이프니츠는 형식주의 입장에 선 학자인 겁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이 갈등하게 된 그런 시작이 뭐냐면 같은 정의, 그 정의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성향 때문에 시작된 갈등입니다. 1665년 중반입니다. 23살 청년 뉴턴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개발합니다. 1666년 1년이 지났습니다. 밑분이라는 말 대신에 뉴턴이 사용한 표현은 이제 유율이라고 했는데 이걸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좀 확고하게 정립을 좀 시켜놨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보여줘요. 이런 거 만들었다? 이거 하니까 뭐 계산이 좀 된 것 같아. 라고 이제
동료들에게 보여줬더니 동료들이 갑자기 야 이걸 왜 그냥 혼자 갖고 있어? 출판을 해야지. 논문 출판해서 선점하고 네가 이거 발견한 사람인 거를 해야 돼 라고 막 성화를 하는데 뉴턴의 마음 안에 비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천재지만 소심했고요. 내가 이것을 처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논문으로는 출판하지 않았습니다. 뉴턴이 비판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좀 일화가 있는데요. 사실 뉴턴이 제일 오랫동안 해온 게 뭐냐면 광학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리즘 있죠? 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백색광이 말주노초 파란볼, 무지개 모양으로 바뀌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빛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 이거 본질이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광학을 굉장히 오랫동안 탐구를 했고요. 뉴턴이 얘기했던 광학적인 입장은 입자설이었어요. 빛은 입자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 이미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빛이 파동이다라고 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탄성의 원리를 다룬 훅의 법칙을 정립한 과학자 로버트 훅이 있었는데 이분이 비판을 정면으로 했습니다. 뉴턴이 소심해집니다. 훅이 사망할 때까지 발표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발표하면 또 뭔가 이렇게 비판받을 게 싫어서인지 연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었다고 해요. 최초의 전구 만든 사람 누구죠? 에디슨! 에디슨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요. 최초의 전화 누가 만들었느냐, 벨이 만들었느냐, 다른 누가 만들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실제 사실이든 만들어진 신화든 최초로 발견한 혹은 발명한 사람들에게 최초의 발견자, 발명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선권을 인정해주게 되는데 이것이 특허인 거죠.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랑 다르게 뉴턴이 어떻게 멋진 생각을 했냐면 아니 과학자의 우선권은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낸 그 연구 자체에 있는 거지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 뉴턴이 이미 옛날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건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발표는 안 했던 겁니다. 미적분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발표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라이프니츠가 미적분 발견했다라고 하는 발표가 뉴턴보다 앞서게 되는 겁니다. 1684년입니다. 라이프니츠가 미분에 대한 정보를 이제 발표를 조금씩 하면서 그의 가을에 독일의 전기 가능물인 하계공보의 첫 논문을 싣게 됩니다. 근데 이 논문에 원래 뭐가 있었냐면 뉴턴의 연구 내용이 영감을 줬으면 언급 정도로 해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요? 라이프니츠는 뉴턴의 발견은커녕 뉴턴이 누군지도 몰랐을까? 이건 아닙니다. 뉴턴이 이미 유명했어요. 아마도 뉴턴이 미적분학에 대해서 발견을 먼저 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을 수 있어요. 라이프니츠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은 수단으로 쓴 거고 나는 이걸 학문 자체로 만들어서 수학적인 이 사실 자체를 빛나는 성과로 발표를 한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논문에 뉴턴의 이름을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자, 뉴턴의 추종자들이 라이프니츠가 표절했을 거다. 분명히 아이디어를 얻었으면서 훔쳐간 거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주장한 근거가 이겁니다. 가능성이 가장 큰 시점이 언제냐? 라이프니츠가 런던을 방문했었던 1676년 10월에 런던의 출판업자였던 존 콜린스가 라이프니츠에게 뉴턴이 아직 발표하지 않은 그 미발표 논문의 일부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일부 학자들이 당시 만남에 대해서 라이프니츠가 남긴 메모를 조사를 많이 해본 결과 그때 본 논문을 바탕으로 표절을 해서 미적분학을 만든 건 아니고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미적분학을 만들어낸 걸로 봅니다. 자, 그런데 뉴턴의 추종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당시 뉴턴의 발견이 분명히 아이디어를 줬을 거다. 도둑맞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665년에서 66년 사이에 뉴턴이 미적분학을 처음으로 발견합니다. 그리고 1673년에서 76년 사이 한 10년 정도 지났죠. 이때 라이프니츠도 독자적인 방식으로 미적분학을 발견하는데 이거 발표를 먼저 한 거는 라이프니츠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표의 순서도 있지만 좀 결정적인 차이가 또 하나가 있어요. 연구 결과에서 표기 방식이에요. 뉴턴이 유율을 표기할 때 점을 찍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좀 더 정확하게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dy dx,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 dy dt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때문에 누가 실제로 미적분학에 생명을 불어넣었는가, 널리 쓰이면서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미적분학이 꽃을 피우게 하고 응용이 될 수 있게 만들었는가, 결과적으로 공로는 라이프니츠의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훗날 논쟁이 과열되자 이런 얘기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라이프니츠 말하는 겁니다. 그 발명가와 그 발명을 채용한 식자층들은 그것으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것들을 발표를 했다. 반면에 뉴턴의 추종자들은 특기할 만한 것을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고 겨우 남의 것을 베끼는 것에 그치거나
문제를 추구하는 것마다 잘못된 결론에 이르러서 실패하곤 했다 라고 큰일 날 얘기를 하기도 했지요. 자, 결국 18세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서로에게 그리고 추종자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던지면서 굉장히 자신의 추종자들에게도 너 누구 편이야? 이렇게 너 어디 살아? 서로 표를 갈라서 두 사람을 응원하고 한동안 교류를 중단했을 정도로 그 갈등이 과학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이 지식인이었다면 어쩌했을지 이건 정의의 관점에서도 저는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갈등의 불똥이 튄 대표적인 일화가 있는데요. 당대 또 다른 천재 과학자인 베르누이, 유체역학을 얘기할 때 항상 베르누이 방정식이 나오죠. 이런 베르누이가 냈던 사이클로이드 곡선 문제가 있습니다. 물체가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할 때 어떤 경로를 따라 이동해야 가장 적은 시간이 걸릴까라는 문제를 학술 행적집에다가 출제를 하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급 경사 위에서 아래로, 구슬은 굴러가니까 정확히 말하면 굴러가면 안 되고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이 위치로 가장 빨리 내려보낼 수 있는 경로가 어떻게 경로되는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사이클로이드라고 하는 형식이 되어야 되는데, 굴렁쇠 선이라고도 하고요. 사실 이 문제는 베르누이가 출제하기 반세기 전에 이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미 문제 풀이를 시도를 했었는데 실험이 어려워요. 시계조차 없어요. 초시계가 당연히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이 문제에 대한 오답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정확히 미분이라고 하는 도구가 없으면 어렵거든요. 베르누이가 문제 출제한 다음에 6개월 동안 제한 시간을 겁니다. 베르누이는 라이프니츠로부터 문제를 풀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딱 받았습니다. 뉴턴은 대답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와 베르누이가 확실한 승부를 내보자. 왜 그러냐면 이걸 풀려면 미분을 해야 되거든요. 직접 뉴턴에게 문제를 우송하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야, 이거 아무나 못 풀어요. 근데 진짜 뉴턴 당신이 미분을 만든 게 맞고 이거에 대한 응용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 풀 수 있겠지? 그래서 편지를 받은 다음날 문제의 답이 적힌 편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갈등이요, 유럽과 과학계의 어떤 독특한 일화를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지금 수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흥미로운 사실을 전달해 준 것 같죠. 자, 어쨌든 후대 수학계에서는 결론적으로 콜린에게터 미적분자를 받기 전부터 독자적으로 미적분을 발명했을 거다라는 판단을 학술적으로 한 겁니다. 후대에 와서 무승부다. 이 미적분학의 발표를 누가 먼저 했냐와 상관없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철학자로서도 대단한 분들이고 과학계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엄청난 영향을 준 분들인데 하나의 에피소드로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다뤄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운명의 라이벌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미적분학에 관련된 논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둘러싼 과학에 대한 질문을 받고 또 그런 것들을 풀어드리고 잡다하지만 정말 알찬 지식들을 팡팡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또 좋은 콘텐츠가 꼭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참고해서 재미있는 내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